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빠졌는데 초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넘어온 지표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렇게 심하게 빠진 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외 지표 보면 금리가 그렇다고 급등했던 것도 아니었고, 국제 유가가 또 움직임이 컸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넘어온 지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다든가 한국 관련된 지표들이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초반에 우리 증시도 이제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죠. 특히 이제 미국 금리, 최근에 이제 금리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금리 자체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MSCI 한국 지수도 0.8% 플러스가 났으니까 초반에 이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개장 이후에 이제 슬슬 좀 부담을 가질 만한 그런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죠. 환율이 하락 출발했다가 이제 NDF에서 1385원으로 넘어왔었는데 그 이하까지 내려갔다가 환율이 갑자기 플러스 구간으로 넘어가잖아요. 10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플러스로 밀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10시 정도 되면 이제 중국에서 어떤 뉴스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는 어떤 중국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게 10시 정도 되는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전례 없는 어떤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대만을 공격한다라면 미국이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이 왜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중간선거 앞두고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되게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고, 이게 중국의 위안화를 또 위협하는 요인이 되니까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또 최근에 우리나라는 금리 플러스 환율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이제 초반 이후에 이제 상승했던 거를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오늘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금리 관련된 코멘트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블룸버그나 로이터 이런 데서 나온 걸 종합을 해보면 골드만삭스에서는 11월 그리고 12월에도 0.75%포인트 예상한다. 그러니까 당초 9월에 0.75, 11월에 0.5, 12월에 0.25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세 번 연이어서 0.75 올릴지도 모르고 나아가서 이런 상황 때문에 금융 경색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돈줄이 막히는 진짜 그런 상황이 이제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했고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금리 정책 때문에 증시가 최저치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미국 시장 얘기한 건데 어쨌든 전 세계 중앙은행의 85%가 긴축 돌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만만치 않다. 이런 어떤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라는 곳에 있는 분석가는 이미 경기 침체다. 이거는 뭐 미국 얘기한 건 아니고 영국의 소매 판매 지표를 봐라.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고 JP모건에서는 투자들이 쉽게 매수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연준의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보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당장 주 초반에는 쉽지 않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조심스럽거나 부정적인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환율이 올라가고 주식은 빠지다 보니까 어떤 수치가 나와버렸냐면 지금 딱 보면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주가는 모양새상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7월의 저점 부근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건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근데 이게 딱 보면 다르게 보이죠. 달러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이미 한참 빠져서 계속 신저가예요. 그리고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볼 때 고점 대비 코스피가 43%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42%가 빠졌고 삼성전자는 55% 반토막이 넘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빠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자금 이탈이 되면서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이미 우리 증시는 심각하게 내려간 거다. 근데 그 내려간 상황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투자들에게 그 하락한 요인은 금리 플러스 환율인데 환율이 오늘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쉽게 이제 방어하는 매수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에서 보면 되게 이상해요. 오늘 외국인들이 팔아서 빠진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딱 보면 엄청난 매도세도 없었고 엄청난 매수세도 없었고 어중간했거든요. 이게 수급보다 심리가 더 안 좋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도 막판에 이거 보시면 오전에 매도 일단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매도 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잘하게 매도를 좀 늘렸다 정도지 매도를 확 던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1시 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매수로 들어오고 3시 넘어가면서부터는 확 줄였잖아요.
근데 저렇게 줄이면 보통 지수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못 올라왔어요. 예, 그만큼 심리가 이제 많이 눌려 있다. 이게 트라우마죠. 뭐 이게 잭슨 홀 미팅에서의 어떤 파월의 발언, CPI에서의 어떤 깜짝, FMC도 또 안 좋게 반응할 거야. 이런 어떤 심리가 이제 그거 확인될 때까지 매수 못해.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담았죠. 어떤 종목 담았나 보니까 자동차 뭐 계속 담고 있고, 삼성 SDI를 담았고, 뭐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종목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매도 쪽으로 빠져나갔고요. 그 외에는 종목들이 조금 센 종목들, 시가총액이 되게 높은 종목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뭐 2차 전지 자동차 담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종목들이 좀 가벼운 종목들 상대적으로, 예, 그런 쪽에 좀 치우쳐 있는 그런 느낌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예, 2차 전지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을 좀 일부 담은 거 이외에는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도 이렇게 의미 있는 규모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별로 좀 골라 담는 그런 느낌이고,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SM,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도 눈에 띄지만 그 아랫단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숫자가 좀 잘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확실히 이걸 어정쩡하게 평가되는 게 아니라 완전 실적 바닥에서 터냈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뭐 올해 실적 무조건 좋지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선명한 종목들을 좀 담는, 그러니까 어정쩡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 빠지고 선명한 종목들만 골라서 담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제한되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이슈를 좀 보면 환율이 어쨌든 1,400원 넘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에서 이제 개입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환율이, 그래도 오늘 어쨌든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1,400원은 절대로 안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나와야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FMC 앞두고서 2년물 금리.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미국 지난 주말에는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일부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5% 예상하는 곳도 등장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이제 또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이즈음 됐을 때는 좀 멈췄다, 이런 신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5% 빠져서 3월 이후에 하루 낙폭으로는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나고 삼성전자는 플러스가 났잖아요.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건지, 이게 이제 왜냐면 두 종목이 약간 롱숏, 하나 사면 하나 팔고 이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조금 살아나 주면 좋은데 최악의 경우 둘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롱숏이 되느냐 아니면 둘 다 죽느냐, 뭐 둘 다 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삼성자 쪽으로 좀 무게가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이거 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가 없어서 특징주는 뭐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하나 체크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코스닥, 그러니까 신용이 줄기 시작한 게 9월 6일이었거든요. 근데 9월 6일이 언제냐면 요 코스닥이 770 정도 밑으로 위협하기 시작한 다음 날부터 신용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 750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는 신용이 이제 툭툭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고,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 신용발 투매, 예, 신용에서 투매 나와서 뭐 1시 반 넘어가면 갑자기 물량이 쭉 빠지면서 하락이 커지고 막 이런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장이 있잖아요. 예, 그런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기, 이제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1시 반 이후에 물량이 확 던지는 신용발 투매 장세가 나올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스닥이 좀 버텨지느냐 아니면은 이제 확 던지기가 나오느냐, 이게 좀 아슬아슬한 자리이기 때문에 신용이 빠지는 게 좋긴 해요. 빠지는 게 좋긴 한데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좋지, 막 투매가 나오면 이 신용 물량까지 터지면 700 이하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코스닥이 잘 방어가 되느냐, 신용 물량까지 털어먹느냐, 이제 좀 의중을 좀 보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 기관들의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되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과매도 신호도 충분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로 수급이 좀 집중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잘 담아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방송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또 고릴라 리서치에서 또 좋은 자료들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시고 많이 방문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